여러분은 혹시 딸이 먼 나라로 간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즈베키스탄의 한 아버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여자가 한국까지 가서 뭘 하겠느냐. 고생만 하지. 하지만 그의 두 딸은 달랐습니다. 언니는 이미 한국에서 안정된 직장을 잡고 당당히 살아가고 있었고, 동생 역시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 했죠. 갈등은 깊어지고 결국 아버지는 직접 한국으로 가서 확인하겠다며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한국 땅을 밟은 순간 그의 마음을 뒤흔든 예기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몇 년 전 한국으로 건너와 지금은 안정된 직장을 가지게 되었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죠. 낯선 땅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매달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보내면서 마음 한편으론 뿌듯했습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국에 온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런데 작년 휴가 때 잠시 고향에 돌아갔을 때 동생 아이나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언니, 저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아이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22살인 동생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멀리 떠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나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한국은 정말 기회의 땅이야. 열심히 하면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전해. 여자 혼자 밤늦게 돌아다녀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말이야. 아이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너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한국어 공부하고 준비만 잘하면 분명 좋은 기회가 올 거야. 그때만 해도 저는 가족들이 모두 제 생각에 동조할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아이나가 한국에 가겠다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여자가 그렇게 먼 나라까지 가서 뭘 하겠느냐, 고생만 하지. 저는 아버지를 설득해보려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걱정이 많은데 아이나까지 보낼 수는 없다. 아버지의 반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라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일해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아버지 세대에게 해외 취업은 여전히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지라는 인식이 강했죠. 특히 딸이 혼자 멀리 가는 것에 대한 우려는 더욱 깊었습니다.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기회는 여기서도 만들 수 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 아버지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동시에 답답함도 느꼈어요. 어머니는 중간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아이나가 정말 가고 싶어 한다면 하시다가도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말을 흐리셨죠.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아이나는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아이나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아이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포기하지 마.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저는 아이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일단 한국어 공부부터 시작해. 그리고 아버지께 조금씩 한국에 대해 알려드려. 하지만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아이나로부터 계속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한국어 책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한국 관련 영상도 보지 말라고 하시고요. 아이나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반대는 더욱 강해졌고 아이나는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저 정말 한국에 가고 싶어요.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아이나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아이나를 한국으로 데려와서 짧게라도 체험하게 해주자고 말이에요. 저는 아이나에게 비자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연락했습니다.
관광비자라도 받아서 일주일만 한국에 와봐. 직접 보고 느껴보면 아버지도 마음이 바뀔 거야. 아이나는 기뻐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허락을 받는 게 문제였어요. 다행히 어머니가 조용히 도움을 주셨습니다. 언니를 보러 잠깐 다녀오는 것뿐이라며 아버지를 설득해 주신 거죠. 아버지는 마지못해 허락하셨지만 일주일 뒤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을 다루셨어요. 아이나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항의 현대적인 시설과 깔끔함에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언니, 여기가 정말 공항이에요? 너무 깨끗하고 넓어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에도 아이나의 감탄은 계속되었습니다. 시간표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아이나가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앱을 확인하며 신기해했어요. 저는 내심 뿌듯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도 똑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저녁 늦게 홍대 거리를 걸으면서 아이나는 더욱 놀랐습니다. 언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여자들이 혼자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는 거리에서 젊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이 아이나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은 정말 안전해. 새벽에 혼자 집에 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저의 말에 아이나는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부모님이 왜 걱정하시는지는 이해하지만 한국은 정말 다르네요.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아이나를 제가 다니는 회사에 데려갔습니다. 동료들이 아이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아이나는 한국 직장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고 체계적으로 일하네요. 여성 직원들도 많고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아이나는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도서관, 깨끗한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아이나에게는 새로운 세계였어요. 떠나는 날 공항에서 아이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니, 저 정말 여기서 살고 싶어요. 아이나가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간 후 집안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이나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부모님께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아버지,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기회가 많은 나라예요. 여자 혼자서도 밤늦게 다닐 수 있고, 직장에서도 성별 차별 없이 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건 일주일 동안 관광객으로 본 것뿐이다.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셨죠. 아이나는 점점 답답해했고 결국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에 보내주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어요. 아이나가 단식을 시작한 거예요.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아이나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 같으셨고 아버지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저는 급히 휴가를 내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날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나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아이나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몸부터 챙겨야지. 하지만 아이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언니, 저는 정말 한국에서 제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버지가 폭발하셨습니다. 그렇게 한국이 좋다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시자 온 가족이 놀랐어요. 어머니는 당신이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이라며 당황하셨죠. 아니다, 내 딸이 그렇게까지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내 눈으로 직접 보겠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정말 우리 딸이 살기에 좋은 곳이라면 보내주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이나는 포기해야 한다. 저는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이것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직접 한국을 보신다면 분명 마음이 바뀔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제가 모든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도 함께 가시기로 하셨고 저희는 바로 비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비자 준비 과정에서도 아버지는 여전히 회의적이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우리 같은 외국인을 반가워할까?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직접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말이에요. 드디어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가는 길에 저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과연 아버지가 한국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하는 걱정이 앞섰죠. 특히 아버지는 출발 전까지도 이번 여행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고 못을 박으셨거든요. 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나오시는 부모님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오랜 비행에 지치신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땅에 대한 호기심도 엿보였어요. 아버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며 여기가 그 유명한 인천공항인가 하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는 두 분을 꼭 안아드렸어요. 그런데 공항을 나서면서 아버지가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차는 어디에 있느냐? 저는 지하철로 가자고 말씀드렸는데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지시더군요. 차도 없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구나. 역시 가난한 나라다. 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께 말씀하셨지만 저에게도 들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곧 생각이 바뀔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동안 아버지는 계속 주변을 관찰하고 계셨어요. 지하철 입구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정확한 안내 방송,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에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지하철은 언제 만들어진 거냐?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전동차가 정확히 시간표대로 들어오자 아버지는 더욱 놀라셨어요. 저 시간표가 정말 맞느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분 단위로 정확해요. 사람들이 지하철 시간에 맞춰서 일정을 짤 정도로요. 차 안의 깨끗함과 조용한 분위기도 아버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시내로 나오는 길에 아버지는 말수가 줄어드셨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질서 정연한 교통체계, 깨끗한 거리를 보시며 뭔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여기 정말 깨끗하구나 하며 감탄하셨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셨죠. 첫날 저녁 저는 부모님을 근처 한식당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메뉴판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상황이 생겼어요. 한글을 읽지 못해서 주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 뒤에 앉아있던 한국인 가족이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라며 오히려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이틀째 날부터 부모님의 표정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갔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여기는 나이 든 사람들도 이렇게 활발하게 운동을 하는구나. 깨끗한 운동기구와 잘 정비된 산책로를 보시며 감탄하셨죠. 편의점에 들러서는 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24시간 내내 문을 열고 다양한 생활용품과 음식을 판매하는 모습이 신기하셨던 거예요. 밤늦게까지 이렇게 가게가 열려 있어도 안전한 거냐?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여자 혼자 새벽에 편의점에 가도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셋째 날, 저는 부모님을 제가 다니는 회사로 모셨습니다. 동료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회사 문화를 설명해 드리자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여성 관리자도 많고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으로 평가받는다는 말이 사실인가 보구나. 아버지가 어머니께 조용히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저녁부터 부모님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 피곤하셔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넷째 날 아침, 아버지가 발코니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시며 한숨을 깊게 쉬시는 모습을 봤을 때 깨달았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말이죠. 아버지, 혹시 어디 불편하신 곳이 있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이 나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말을 잇지 못하시더군요.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제야 저는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고 안전한 나라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신 거였어요. 동시에 딸을 막으려 했던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계셨던 거죠. 다섯째 날 저녁, 한강공원을 산책하면서 아버지가 드디어 진심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내가 한국을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단순히 가난해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곳은 정말 기회의 땅이었구나.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나가 여기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겠어. 우리가 딸의 꿈을 막을 뻔했구나.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마음을 바꾸시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마지막 날 아침,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딸아, 아버지가 너희에게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고집을 부려서 아이나의 꿈을 막을 뻔했구나. 내가 고집을 부려줘서 다행이야. 우리가 널 막을 뻔했어.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다르구나.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며 무엇보다 안전해. 여자 혼자 살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어. 그동안 쌓여있던 편견들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바뀐 거였죠. 어머니도 눈물을 훔치시며 말씀하셨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널 더 응원했을 텐데. 우리 딸들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 꿈을 펼칠 수 있다니. 어머니는 저와 아이나를 번갈아 보시며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는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아이나한테 전화해라. 한국 대학 지원하라고 해라. 저는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세요? 그래, 이제야 깨달았어. 우리가 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지원하는 것이지 막는 것이 아니야. 즉시 아이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나야, 아버지가 허락하셨어. 전화기 너머로 아이나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한국에 와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아이나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이제 내 꿈을 응원하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아버지는 저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나가 오면 잘 부탁한다. 그리고 너도 몸 건강히 지내거라. 어머니는 이제 걱정 없이 내 일에 집중해도 되겠구나 하시며 안심하시는 표정이셨죠. 부모님이 출국하신 후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가족의 반대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히 제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아이나도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일주일 후 아이나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언니,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그리고 내년 한국대학교 입학 준비도 시작했어요. 아이나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아이나를 도와주고 계셨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어요. 몇 달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은퇴 후에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어머니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한인마트의 단골 고객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1년 후 아이나가 드디어 한국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제학과에 입학하게 된 거예요. 아이나는 전화로 언니, 정말 꿈만 같아요. 아버지가 직접 한국에 가보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나가 한국에 온 첫날 인천공항에서 만난 순간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1년 전 관광으로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러 온 당당한 여성의 모습이었죠. 언니,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대학 생활에 적응하면서 아이나는 한국어 실력도 놀랄 만큼 늘었고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했어요. 특히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문화 교류 동아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 이제 한국어로 발표도 할 수 있어요. 2년 후 아이나는 한국의 대기업 인턴십에 선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적 한계 때문에 걱정했지만 성실함과 열정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결국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아이나의 한국 정착은 완전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국어 공부에 진지하게 임하시더니 이제는 간단한 대화까지 가능하게 되셨습니다. 딸들아, 아버지도 곧 한국에 갈 거야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시곤 했죠.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보시며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계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겠구나라고 하시며 저희 자매의 선택을 더욱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이제는 친구들에게 우리 딸들이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자랑하신다고 했어요. 3년 후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은퇴하시면서 관광비자로 한국에 오셨는데 한국의 시니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활발하게 생활하고 계시더군요.
한국은 노인들도 존중받는 사회구나라며 감탄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돌이켜보면서 생각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직접 한국에 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이나는 여전히 우즈베키스탄에서 자신의 꿈을 포기한 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용기 있는 결정 덕분에 저희 가족 모두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저희 같은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나라였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직접 경험해 본다면 누구나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도 저와 아이나는 한국에서 각자의 꿈을 펼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